지금 1, 2회가 방영되고 3회를 볼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단 한 사람, 모두가 따뜻한 인연으로 천국에 도착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잃은 채 나타난 여자, 바로 솜이죠.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속 가장 큰 미스테리, 솜이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과 그 근거, 그리고 그중 무엇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솜이의 정체에 관련된 썰들이 있죠. 시청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건 다음에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젊어진 시어머니이다 라는 설입니다. 해숙만 나이든 모습으로 천국에 왔고 시어머니는 젊어진 모습이었으니 솜이도 그런 설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영애라는 설입니다. 2화 말미 영애가 점집에서 뛰쳐나가자마자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암시되었었고 솜이가 등장하는 시점과 겹치는 듯한 흐름이라 일시적인 체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숙과 낙준의 유산된 아이라는 설인데요. 이 설이 굉장히 핫하긴 합니다. 해숙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낙준과도 이유 없이 가까워지는 건 실제로 생전에 둘 사이에 있었던 잊힌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낙준의 사고 가해자가 아니냐는 설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옥행 지하철에서 낙준이 구해준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원래 지옥으로 갈 존재였는데 낙준의 개입으로 천국에 왔다는 점에서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 오류설입니다. 천국 입주자 명단에는 없는 상태에서 나타났고 자신도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고 있으니 단순히 잘못 배달된 영혼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각 설들이 왜 설득력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논리적 혹은 우리의 기대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각 설들의 오류를 차례대로 짚어봐야겠죠. 각 설들에 대한 근거와 반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젊어진 시어머니 설입니다. 근거는 해숙만 나이든 모습으로 천국에 왔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도 젊어졌을 수 있다는 설정에서 출발하지만 2화까지 해숙이 젊어진 시어머니를 직접 만난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미를 봤을 때 해숙이 처음 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어머니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해숙이 소미를 처음 보고 놀란 반응이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등장 타이밍과 관계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애라는 설입니다. 점집 장면 직후에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듯한 컷이 있었고 누가 사고로 죽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소미의 등장 시점과 겹칩니다. 하지만 예고편과 하이라이트에서는 아직 영애가 해숙과 직접 만난 장면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해숙과 친밀한 사이라는 설정이 있으므로 일시적 체험자이거나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착시나 연출상의 트릭일 가능성은 있으나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해숙과 낙준의 유산된 아이가 아닐까 하는 설이 있죠. 해숙이 소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감정적 동요가 있고 낙준도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듯한 기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죽은 뒤의 관계 복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2회와 3회 예고편을 봤을 때 초반 흐름상 너무 이른 시점에서 던지기엔 클라이맥스 감정폭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반 이후에 진짜 정체 반전용으로는 유효하지만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낙준의 가해자가 아니냐는 설이죠. 이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명시된 유일한 팩트 기반 정보입니다. 지옥행 지하철에서 낙준이 구해줬다는 설정은 소미 스스로는 천국 자격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낙준이 어떤 죄책감 혹은 연민으로 그녀를 구했다면 그건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해숙이 소미를 보며 내내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후 관계 회복이라는 이 드라마의 세계관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이 가장 구조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스템 오류라는 설이 있었죠. 포괄 경고, 교화소 강제 이동, 시스템 민원 등으로 천국이 하나의 체계화된 조직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메커니즘상의 장치이지 드라마의 감정 구조를 설명해주는 해석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야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 성향과 세계관을 고려해 보자는 거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김수진 작가는 전작 눈이 부시게에서도 기억, 복귀, 후회, 용서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 작가가 굳이 기억을 잃은 인물을 설정하고 지옥에서 구해진 사람을 천국에 넣었다는 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감정 회복에 가장 강력한 장치를 만든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즉, 이 드라마는 단순한 정체 반전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도 결국 누군가에겐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솜이라는 인물을 통해 해보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솜이는 해숙과 낙준의 삶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남긴 인물, 즉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서는 천국이 아닌 지옥행 지하철이라는 설정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그녀는 죽고 나서도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걸 낙준이 직접 끌어내듯 구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구조적 장치가 아니라 이 드라마의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이 세계에서는 선한 행위나 생전의 덕만이 천국행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용서 혹은 사랑의 구원이 더 깊은 열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상징하는 건 단지 낙준이 그녀를 구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끌어올리는 구조, 즉 천국 시스템은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의 권한이 더 크다는 은유처럼 느껴집니다. 해숙이 소미를 본능적으로 불편해했던 이유도 자신의 상처 속에 숨어있던 그 그림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앞으로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해숙이 그 존재를 알아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이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3회차를 기다리면서 소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가장 유력하다고 회자되고 있는 5가지 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정말 1회를 보는 순간, 오, 이거 재밌는데? 하고 2회를 보면서 펑펑 울고, 이건 진짜 내 인생의 드라마가 될 것 같다. 내 인생 드라마다 하면서 주변에 꼭 보라고 전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설 중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느낀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스트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꼭 만나요.